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곧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지금 연결 준비 중이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천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어려우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장 마쳤고 종목 진단 정신 똑바로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6만 원요. 네, 6만 원에 몇 퍼센트 갖고 계시죠? 네, 20%입니다. 6만 원에 20%. 그러면은 이거 최근에 들어오신 거 아닐까요? 네, 최근이랑 조금 네. 물탄 것도 있고.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모 신소재 사실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조리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코스모 신소재는 7%가 넘게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사실 지난 전거래일만 해도 6만 원대 이렇게 거의 걸쳐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5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급락하고 하니까 덜컥 겁이 좀 많이 나시죠? 네, 많이 좀, 네. 예, 알겠습니다. 다들 그런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지금 걱정이 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으세요? 네, 원금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네. 좀,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하락과 함께 계속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손실 회복하고 원금 이상까지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코스모 신소재 지금부터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코스모 신소재 오늘 좀 7% 넘게 좀 빠졌는데 네. 이게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업종마다 대형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주도하는 섹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소재 관련돼서는 2차적인 소재로서는 무조건 단연 그냥 코스모 신소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나 이렇게 기판 관련주 같은 리노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JYP라든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 그 해주 종목에 대한 주도하는 섹터가. 예.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물 탔다고는 이야기는 못해. 나는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잘 들어가셨다. 6만 원이면 매물대가 제일 많은 구간이고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점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 제일 강한 어찌 보면 지지를 저항을 받는 어떤 하방에서는 저항을 받지만 윗선에서는 지지를 일단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간인데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개인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수익을 날 거라는 어찌 보면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21평 무너진 지는 한 4, 5개를 넘었어요, 벌써. 네. 그런데 가이던스를 지금 되게 잘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FCF라고 하는 현금 창출 능력이 제일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고 예. 실제로 3월부터 시작해갖고 슈팅이 나와서 계속 이산지 소재 관련 이 업황에서는 이 종목이 계속 우상방으로 해서 7월부터는 시작해서는 추세가 무조건 우상방으로 계속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7만 원까지 찍었던 일단 상황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상이 이게 쭉 빠져서 좀 과대 급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급락이라고 좀 사실은 좀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러면 예. 내가 6만 원에 들어간 부분이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할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늘 시장이라든지 지금 이번 주 5거래일 동안은 계속 혼돈적인 양상을 보면서 특히 대형주나 우리가 믿고 있던 종목들이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줄줄이 신저가예요. 빠질 수 있을 예.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면 그럼 이 상황에서 물을 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까?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관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만 원이라는 지지선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1분기보다도 이 코스모 신소재는 2분기가 더 좋았어요. 네. 매출부터 시작해 영업이익이. 그런데 3분기 지금 가이던스 9월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3분기, 2분기 더 좋아요. 예. 그러면 모든 기업이 계속 우상방으로 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태조 이방원을 제외하고는 우상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일단은 지금 121평을 지금 터치 내일 할 수는 있어요.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주가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계속 꾸준히 그냥 박스 구간에서 분명히
횡보를 좀 치다가 강한 슈팅에 맞추어서 뭐냐 엔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전지 대장주들이 움직일 때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예. 충분히 수익 구간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일단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다른 종목 가지고 오신 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뭐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 반토막 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엄청 많죠.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 대비 뭐 반토막 다 났기 때문에 예. 그걸 따지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너무 힘들면 다 빠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 선택하신 종목은 이 업황에서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걱정할 같아요.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물 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관망을 하시면서 이번 주까지 한번 쭉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10월 장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제 영업 실적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주가의 흐름은 다시 또 이렇게 바뀌면 추세가 전환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빠지는 거는 그냥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빼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관망, 그냥 홀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이 두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 종목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손실 보고 나올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섣불리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크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화 종목 코스모 신소재 살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들어와 있는데 신인석 캐스터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진단 신청입니다. 이민재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S&T 모티브 57,0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S&T 모티브 최근에 키워드를 핫한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자동차와 또 방산인데요.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부품을 담당하는 업체로 이 구동 모터를 특히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방산에서는 총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핫한 키워드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오늘 이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700원이니까 지금 수익률을 대충 보면 한 14% 가까운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우리 윤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S&T 모티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S&T 모티브 종목 잘 선정하셨고요. 핫한 종목이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또 수소 관련해서 또 이제 지금 오늘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의 투자 공장 부분도 24년에 이제 증산하는 거로 발표를 해갖고 상당히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런 좋은 종목을 선정하셨더라도 대내적인 이런 시장 악재에 따라서 뭐 또 이 수급 부분이 또 오늘같이 이렇게 일부 편중되는 그런 수급으로 돌아가고 이런 핫한 종목들은 오히려 태조 이방원 같은 종목들은 또 주도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니까는 57,000원이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단가에 또 들어가셨고요. 비중도 한 10% 정도면 뭐 적정하게 종목 선정도 잘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이제 자동차 조향장치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도 그런 대로 양호하게 또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잘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이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주라든지 공급 부분이 더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의 그 미국 진출해서 공장 증설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우리 수혜 부분이 또 외교적으로 좀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냥 정중동의 자세로 10%니까 비중도 뭐 적정하고 진입 단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또 최근에 요 한 5일 연속해서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봉상 봐도 5일이평이 이제 다시 이제 11일평, 11일평하고 21일평을 다시 재차 돌파하려는 그런 차트상의 모양도 나오고 있고 보조 지표에서도 좀 하방에서 다시 올라가려는 골든 클로스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서 비중에서 물을 더 타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면서 요 며칠 악재장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반등해서 진입가가 올라온다면은 조금 불안하신다면 10%에서 조금 비중을 덜어내시고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아주 큰 폭의 손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지켜보면서 이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라도 여러 가지 그 기업 분석을 봤을 때는 양호하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조금은 좀 지켜보시면서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많은 분들이 지금 큰 비율로 물려 있는 것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T 모티브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까라는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었는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밀리게 됩니다. 지금 그 민재님께서 S&T 모티브 가지고 계신 매수가와 비중 그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은 구간이었는데 시장 하락에 따른 같이 동반 하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돌아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까지 분명 올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선택이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민재님의 S&T 모티브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진단 신청 만나보겠습니다. 펭귄님, CJ제일제당 43만 원에 10% 갖고 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CJ제일제당 음식료품 관련 섹터로 경기 방어주 중 하나죠. 최근에 배추값이 오르면서 김치 대란이 이어졌는데요. 또 거기에 이어서 라면과 김치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식품업계 지금 뭐 그렇게 나쁜 흐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4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약 5% 정도의 손실 보고 계십니다.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다만 걱정되는 건 좀 매수가가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 CJ제일제당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CJ제일제당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은 그 이상형 월드컵을 안 보셨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CJ제당을 워낙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유창호 앵커님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항상 CJ제당 40만 원에 일단은 마디가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는 이래나 고물가 그다음에 우리 고환율부터 시작해 고금리까지 상고현상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일단은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예상됐고 사실 전일 우리 전주죠 금요일 날 장이 빠진 미증시를 보더라도 도미노 피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랐어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먹는 부분은 어찌보면 뭐 시장에서 이 하방에서 기술 성장 가치보다는 그나마 먼저 우선주로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 종목이고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하지만 이 사실은 좀 올랐는데 너무 근데 43만 원이면 조금 너무 좀 고점에서 좀 진입을 하셨지 않은가 하는 조금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 구간을 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CJ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의 경우는 여유가 있으신다면 조금 더 내려오면 21평인 이 40만 원, 다시 40만 원 마디가까지 내려오게 되면 조금 평단가를 낮추는 게 어찌 보면 CJ제당을 좀 길게 갈 수 있는 좀 방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CJ제당은 40만 원을
일단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또 빠지는 형태를 계속 반복적인 구간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일단 21일평 이동평균 자리가 일단 40만 원에 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질 때 오늘 같이 좀 장이 오늘도 1.82%가 빠졌네요. 그래서 장중에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빠졌을 때 그때 한번 추매를 들어가는 것을 조금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CJ제대가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1분기 실적, 2분기, 3분기 실적을 지금 보더라도 지금 3분기 실적도 가이던스 나는데 거의 2분기보다도 더 영업이익이 더 높게 지금 나와 있고요. 당기 수익 또한 높습니다. 지금 뭐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봉쇄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으면서 코로나 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약간 이렇게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소비력이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래나 저래나 강달러 형상으로 인해서 2분기, 3분기 때 지금 이런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사실은 달러에 대한 조금 혜택을 좀 많이 봤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이번이 또 3분기가 또 가이던스가 높게 나오니까 우리 보면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10월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또 한번 또 강한 슈팅이 나올 건데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그래도 평단가를 좀 낮추면 원하는 또 이익을 또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빠지는 구간 지금까지 장이 어려운 시장이 좀 빠질 때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평단가를 좀 낮추어서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10월에 수익 구간을 한번 맞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CJ제당은 일단 무조건 평단가를 낮추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자, CJ제일제당 살펴드렸습니다. 시장이 참 어지럽다 보니까 요즘에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자주 요즘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CJ제일제당에 관심을 기울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 단가가 조금 높긴 하네요. 43만 원이죠. 자, 지금 40만 원 5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0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오게 됐을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켜보신다면 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CJ제일제당 살펴드렸습니다. 팽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진단 지금 해드렸으니까요. 큰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로 두 종목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전화 한번 바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만 아니라 계속 그래요. 네, 참 어려운 시장을 잘 그래도 이겨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 지금 신청해 주실까요? 이건산업이요. 이건산업이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가 11,100원이고요. 예. 비중은 30%예요. 11,100원에 30%요. 예. 뭐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산업 오늘 신저가 기록이 됐네요. 7,03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정말로. 속이 쓰리고 잠도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그런 걱정이 좀 느껴집니다. 이건산업 계속 내려가고 있고 손실도 어느새 좀 많이 커진 상황인데 이거 손실을 얼마큼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 많으신데 그 걱정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진단 철저하게 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이건산업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많은 분들께서 정말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 종목도 손실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가도 7,030원까지 참 위태로운 구간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갈까 봐 걱정하시거든요. 여기서 손절 과감하게 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려야겠죠. 네. 지금 참 이렇게 30% 넘게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참 진단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뭐 숱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또 이 손절하라는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없는 손절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산업이죠.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이제 목재 컨테이너 이런 합판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활성화하게 이제 운영을 해가는 기업인데 지금 월봉상 봐도 지금 일봉상 봐도 보면은 4월 28일까지 조금 올라주는 그런 기미가 보이더니 지금 현재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안타까운 좀 차트상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유일하게 7,000원대가 지지대가 지금 상당히 1차 여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7,000원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몰려 있습니다. 7,000원대가 어떠한 분기점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11,100원에 30%면 비중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정부에서 또 이제 100만 호 건설 발표도 했고요. 이제 재건축과 건설, 아파트 이 건설 붐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또 관련해서 건설 이 건축 자재가 이제 일어나려면은 원자재 값이 또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재 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 이건산업 같은 경우 이제 외국에 관련해서 이제 목재 같은 공급도 하고 그런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목재 같은 게 또 이제 원자재 공급 및 대란, 수급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이런 목재 공급 부분, 진행하는 부분이 약간 좀 차질이 있는 부분도 맞물려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 건축, 재건축 부분이 약간 앞으로 시간도 필요하고 현재 상황은 좀 밝지만은 않은 급작스럽게 지금 반전할 수 없는 그런 거하고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전부 손절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차트상 월봉상 봐도 7,000원대가 매물 지지대가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일부 비중을 약간 조절하셨다가 그 밑단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밑단에서 재차 매수하셔갖고 단가를 한번 좀 조정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정부에서 이제 건설, 건축 이 부분이 이제 발표는 했으나 시간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건축, 재건축 분이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급드린 대로 원자재 부분이 좀 안정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7,000원대를 갖다가 좀 지지대로 좀 보시고 거기서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추가 전략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전부 손절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비중 조절하셔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달님, 지금 이건산업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견디시기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7,000원까지 거기서 더 밀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잘 버텨주는 구간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일단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 잘 쫓아보시면서 귀 기울여 보시면서 중장기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의 변수들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혹시나 시장이 밀려서 7,000원대 아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7,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이후에 재매수하는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는 점은 꼭 좀 부탁드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고 말씀 되셨습니까? 네, 7,000원 밑으로 만약에 빠지면 조금 손절을 하라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비중 덜어 놓으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재매수할 기회를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매출 부분은 지금 뭐 그렇게 감소하는 그런 추세는 아닌데요. 이제 주변 여건 환경이 받쳐주면서 이 기업의 특성에 맞는 환경 조건이 조성됐을 때 성장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이건산업 종목 자체에 엄청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니까 시장이 지금은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런데 언젠가 또 시장이 계속 안 좋으리란 그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또 올라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희망 좀 가져보시고 조금 더 길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7,000원대 이탈했을 때만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면은 한 번 더 연락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이건산업 살펴드렸고요. 전화 종목 진단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손실률이 기본적으로 뭐 30%에서 50% 이렇게씩 나 있는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시청자분들 목소리만 들어도 참 어려우실 것 같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진단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네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사막 콘덴서요. 사막 콘덴서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 궁금해지네요. 매수가는 65,5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입니다. 65,500원에 10%요. 예, 예. 지금 3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이고, 정말 걱정이 너무 많으시겠는데요, 이 종목. 네, 그래서 뭐 투매를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없는가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늘 33,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이 수치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딱 그때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막콘덴서가 이렇게 나쁜 종목인가라는 의구심까지 들으실 것 같은데 뭐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그리고 다시 솟구친다면 얼마큼 또 빨리 올라올 수 있는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매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투매를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역전에 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도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네. 예.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사막 콘덴서입니다. 벌써 주가가 33,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시점에 지금 일단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예. 지금 뭘 생각나면 우리는 코스피의 주가 흐름과 동일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막 콘덴서가 이렇게 문제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시총도 한 3,600억 되는 회사고, 그러니까요. 콘덴서 회사고, 이거 우리가 말하는 MLCC라고 해서 이게 적응형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고 하기 때문에 이 수출 판로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수출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수출 길 자체도 이제 동남아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데, 지금 1분기 가이던 1분기 이제 우리 지금 매출을 보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 3분기 때는 다시 터닝 어라운드 하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대 미만으로 해서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추세가 망가지는 거야. 처음 몇 개 종목 중에서 좀 특이한 종목이라고 좀 봐지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때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65,000원의 진입가인데 지금 반토막이 지금 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사야 되냐? 근데 지금 지지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멀어요. 네. 이평선 자체가 워낙 멀기 때문에 요즘은 보통 한 121평만 계산해도 되는데 너무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추세인가 전환이 된 시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계속 음봉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5,000원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지금 마지막 제가 카운터 해놨는데 이때부터 시작이 21평이 무너지면서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추세가 전환되어 있는 어제 보면 횡보 구간 5, 6개를 정도 나오면서 음봉 양봉 보면서 다시 추세가 또 우상방으로 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오는 시점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누가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마지막일 거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분기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적자 기업도 아니고 전 2분기보다도 더 잘 나왔을 겁니다. 잘 나왔을 거기 때문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 쪽으로 봤을 때도 2분기만 하더라도 102억, 그 다음 1분기는 89억이고 이번에 3분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올 거라 예상되면 일단은 그때 추세가 좀 변환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추매 시점을
10월 달로 일단은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그때를 카운트다운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바칠 수 있는 뭐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금 진시즌으로 한번 의뢰를 하셔서 추세가 변환됐을 때 이렇게 과대 상승할 때 과대 낙폭 구간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구간을 정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쭉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에 받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르기 때문에 추면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이 종목을 그래도 10%를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얘를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안정한 추세까지 간 시점에서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어서 그때 이제 손해 안 보고 나오는 쪽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과대 낙폭 구간이 한 번도 거래량이 너무 없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개월 동안 거의 거래량이 너무 없었다는 점이 좀 이 종목이 좀 힘을 못 받는다는 점. 그때 회사는 나쁘지 않다. 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사마콘덴서 이 회사 자체에 이것도 큰 문제는 없대요. 그런데 시장이 밀리고 이러면서 많이 소외가 좀 됐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10월 달이 되면 사실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 시즌쯤에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돌아설 수 있는 상승이 나오는 시기가 이 사마콘대에서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돌아서서 상승의 흐름으로 좀 돌아서는 그 부근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니까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나요? 아니 그러면요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네. 보통 1대1로 들어가는 게 좋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2대1로도 조마모인데 좀 무리하지 않는 지금 시장이 좀 힘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1대1로 들어가서 반 정도만 내려놓는 것만 해도 조금 숨통은 좀 나아질 겁니다. 10% 추가 매수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대1이죠. 내가 들어간 금액에 동일하게 1대1로 들어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시장이 좋으면 2대1로 들어가면 빨리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언제 밀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꼭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구간의 종목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게 좋은 종목들만 나오고 너무 과대 부분, 낙폭이 있는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한번 조금 보고 아니면 진짜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대1 투자 안 하시더라도 그냥 길게 긴 호흡으로 쭉 가면 되는데 이 시점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도 실제로 경기 둔화라든지 상황이 여의치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이런 종목들을 털고 나오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계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10월에 실적 발표 시즌쯤에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는 10% 정도 추가 매수 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사마콘덴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입니다.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매수 가격 41,000원에 17%. 이번에도 주가 많이 내려왔네요. 자,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오늘장 주가가 급락입니다. 8%가 넘게 빌렸죠. 3만 원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 이번에도 손실이 상당한데요. 자, 포스코 스틸리온 사실 뭐 고점 대비해서는 60%가 넘게 내려온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윤겸 전문가님, 오늘 뭐 종목 진단 들어온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지만 이번에도 손실이 상당합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한 번의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41,000원에 17% 들어가셨는데 지금 최근에 철강주들이 또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은 이제 뭐 포스코 계열사고 관련 표면 처리라든지 이제 도금 강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흰남노 태풍 때문에
또 이 운영 가동이 좀 중단됐다가 또 재가동됐다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철강주가 조금 이제 하반기에 수급 차질 때문에 좀 다시 좀 철강 가격들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대제철이 좀 파업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또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철강 기업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저점을 향해서 또 내려왔고 지금 월봉상 차트 봐도 뭐 2021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예. 참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41,000원에 17%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제가 봤을 때 이제 2만 원대가 월봉상 2만 원대가 이제 지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만 원대까지 또 내려가서도 안 되겠지만 2만 원대가 이제 마지막 지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고요. 지금 17%면 뭐 비중이 아주 많지도 않고 또 아주 적지도 않은 약간 좀 애매한 비중을 좀 들고 계신데 네. 사실 철강주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다시 재차 꿈틀거리면서 뭔가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철강제 가격 원자재 값 상승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포스코 이 기업이 포스코 스틸리온 기업이 이제 매출도 1분기에는 20% 더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비해서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좀 기대감도 있으니까 만약에 추가 부분을 좀 고려하신다면 41,0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현금 비중이 만약에 있다면은 지금 3만 원대 아니겠습니까? 거의 29,000 오늘 285원에 마감인데 요때 비중을 한번 조금 더 한번 추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2만 원대, 2만 원대에서 좀 만약에 이제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2만 원대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 한번 또 조금 추가를 해서 하반기에는 아마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 물론 지금까지 저점에 와 있고 바닥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현우 전문가님, 내일장 이야기 하기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일단은 주식이든 뭐든 시간론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파동적인 부분에서 좀 강한 파동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데 태풍이 왔다 생각하시고 일단 제가 내일장을 한번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매도 매수보다는 일단은 우선은 그냥 첫 번째 관망입니다. 일단 그냥 뷰 보자. 시장의 뷰를 보자. 어떤 국제적인 정서와 일단은 유럽 그다음 미국발 어떤 상황이 우리 증시에 미쳐질 걸 한번 보자. 그걸 한번 보시고요. 이번 주는 일단은 지난주에 파급 효과로 해서 5거래일 5일 동안은 일단 보수적인 관망을 한번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종목이 빠지고 있지, 이유 없이 빠지고 있지, 이런 종목도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진입을 이 상황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주가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국내 일단 금리 인상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유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뉴스 플로우에 많이 나오지만 뭐 고려 신용 정보라든지 채권 출신 관련 부분, 그다음에 제주은행 같은 거는 스몰 일단 지주회사 조금 해난 은행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푸른저축은행 이런 것도 있지만 전 ETF적인 분을 봤을 때도 뭐 코덱스 인버스도 있고 뭐 여러 뭐 종목에 관련된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왜 내 장이 빠지는데 이런 종목 오를까를 한번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이래나 저래나 일단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 비중을 조금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오히려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관망이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는 점 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겸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죠.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장 포함해서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는 버스로 역시. 보내시고 네. 지금 이제 뭐 어떤 수급이 이제 그 일부 종목에 이제 약간 이제 순환되면서 일부 수급이 쏠려서 이제 약간 급등하는 몇 종목들은 있으나 네. 단기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다 물리면은 답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이번 주는 그냥 천천히 지나가는 버스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달 시장 전략을 이번 주에 전략을 다시 짜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 그 긴축의 여파입니다. 네. 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그렇죠. 끝나고 나서 또 흔들리는 그런 여진이 따라오듯이 그 여진에 의한 지금 투심이 지금 투매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오늘 뭐 내일 해갖고 미 연준에 또 강한 그 매파 인사들의 또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인사 발언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변동성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또 출렁이는 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출렁이는 장에 괜히 들어가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달러가 지금 뭐 거침없는 하이킹 킹이 아니라 황제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이 환율이라는 게 각국이 안정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경제도 살고 경기도 살고 증시도 사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제 달러가 지금 이렇게 강한 네. 강세는 여타 증시하고 여타 국가들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이니까 9월을 잘 마감하고 10월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갔으면 좋겠고요. 관심 섹터로는 이제 전쟁 관련주, 네. 이제 방산이라든지 특히 곡물, 식물, 비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더 급등하게 되면 이게 증시엔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네. 이 곡물, 식물, 비료가 안정돼야지 증시에는 오히려 플러스니까 이런 종목들을 진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하시면서 10월장을 천천히 신중하게 대비하시는 전략으로 이번 주는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10월장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두 분의 말씀 공교롭게 일치가 되려 좀 지나가는 장으로 관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전략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